자,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첫 번째 키워드는 권순호. 자, 권순호가 누구냐면 정유라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신 영장 전담 부장판사십니다. 우병우도 기각했죠. 네, 사법연수원 네. 26기. 다른 건 몰라도 정유라는 도주의 경력이 있어요. 그 네. 평상시 때 한국에 머물던 사람이 조사 잘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구속시켜달라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계속 도주하다가 지금 강제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구속의 사유가 훨씬 커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유라를 데리고 올 때 덴마크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을 범죄인 인도 조약 그 절차를 밟아서 소환한 거잖아요. 네. 그 범죄인을 데리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덴마크 법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범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국가 국민이니까 우리가 처벌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사법 시스템에서 빼준 건데 이 권기각 판사, 기각 권순호. 기각 권순호, 권기각 판사의 논리에 의하면 덴마크 법원과 덴마크 검찰은 예. 반인권적인 집단들인 거죠.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가둬놓는 이런 후한무치한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감히 영해를 가둬? 오랑캐들이구나. 영해? 삐 처리해 주세요.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또 있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었잖아요. 예. 그 적색 수배 아무나 내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인터폴도 반인륜적인 집단이라고 권기각 판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역시 서양 오랑캐들. 뭐 그러지. 네. 이 사람은 이영선 행정관, 다음에 우병우, 지금 정유라 포함해가지고 영장 기각시켰고요. 고영태는 구속시킨 판사입니다. 네. 근데 저번에 영장 기각 났을 때 정유라에다가 혐의를 포착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해본 적 없다는데 그 후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 걸 밝혀낸 거예요.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추가됐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의 죄가 뭐냐는 제가 보기에는 안 중요했어요. 법이라는 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권순호는 의도가 좋다고 바라볼 수가 없는 부분이 구속해놓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잡아두지 않고 수사하는 게 맞는데 그게 원칙이에요. 뭐 예. 도주 우려라든지 뭐 등등의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이유로 구속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은 도주한 적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도주 우려가 충분히 네.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잡아놓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덴마크에 거주하면서 정유라가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몰타로 가기 위해서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 나왔어요. 어느 나라라든 어디든 시민권을 해달라고. 따고 예, 싶다. 가고 예, 싶다. 예, 그러니까 이거 도피거든요. 예. 그리고 박근혜와도 두세 차례 전화를 했어요. 지난 연말과 연초에. 자주 했더만요. 뭐 크리스마스 때도 하고, 그러니까. 연초에도 하고, 예. 무슨 날마다 하고. 뭐 그럼 이게 확실한 공범관계인데 예. 이거를 권순호 판사는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두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정유라의 변호인단 12명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 있든지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검찰이 어떤 짓을 했는지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기각을 내렸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요. 정유라가 변호인단이 12명입니다. 변호인단 12명이라는 숫자는 얼마만큼 위대한 숫자냐면요. 이재용이 13명이에요. 박근혜보다 많고 최순실보다 많아요. 변호인단이. 그 모든 그 비선 조직의 최고 수장이 정유라라는 그 썰이 맞는 말인가? 맞는 보네요.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정유라를 기필코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유라를 통해서 재기를 노리지 않겠느냐. 그 돈을 갖고. 절대 감림이죠. 원래 우리 방송했던 방식으로 그 사건을 이해를 해보면 현재 대법원장께서 박근혜 청와대나 국정원 쪽에 사찰을 당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권순호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요. 방망이 휘둘든 그 정광용 박사모 회장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구속을 시켰거든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의도가 있다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쪽 사람도 구속을 시켜요. 시키는데 사실 정광용이 고합니까? 정광용은요 그냥 정치에서 콩고물 떨어지는 거 얻어먹으려는 정말 찌끄레기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더군다나 구속 사유가 명백했어요. 사람이 죽은 사건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폭력을 선동했던 경평성으로 봐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비추어서도 구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도주우려가 없다고 구속시키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죄의 경중이 있는데 이를테면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치관의 문제 같은 게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위법이냐 아니냐도 애매해.
걸을 때는 무턱정 구속시켜놓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되 도망가거나 증거인멸하거나 하는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시키는 거고 폭행 사건, 살인 사건 이런 거 사실 현행범에 가까워요. 요거는 구속시키고 안 시키고는 무관한 거야. 그러니까 그치. 정광용에 대해서 구속시켰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이라는 게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검찰, 뭐 국정원 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법원 쪽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탄핵을 거치면서도 자리를 내놓는다거나 구속된다거나 이런 게 책임지는 없었단 모습. 말이에요. 네. 하나도 없었다고. 하나도 없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아직도 그 기득권들의 찌끄러기들이 남아서 심지어 영장 발부하는 판사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거죠. 이범희 제조사나님의 트윗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우병우는 풀어주고 고영태는 구속하고 이영선도 풀어주고 정유라는 풀어주고 나쁜 놈들 풀어주는 게 이 새끼 번호빔. 법원 내 조직적 저항 세력이 이 새끼를 뺑뺑이로 지명한 거 로그 확인해야 한다. 로그 기록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작한 거 아닌지 계속 얘한테만 배당해 준 거 아닌지. 근데 범죄인 인도조약 지금까지 69건 중에서 구속이 안 된 사람은 69번째인 정유라가 유일하다고 해요. 예.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란 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죄 지은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테니까는 보내줘라 이건데. 그 정유라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특혜. 이건 뭐 구속까지도 특혜라는 생각이 드니까. 구속 특혜? 네, 구속 특혜. 불구속 특혜. 그게 지금 그 단순하게 정유라가 뭐 업무방해나 그 학사 비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외 도피하면서 재산 은닉이라든지 이런 네. 게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설이 있고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관리법도 적용이 되지 않았나요 이번에?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트윗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짱구는 왜 맨날 5살이냐 님의 트윗입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서 12명이나 변호사를 선임했다지 돈이 얼마나 좋으면 부장판사 씩이나 헤쳐먹은 새끼들이 반인륜 범죄를 변호할까를 생각해봤는데 정유라 구속 기각을 보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법정의는 개새끼.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욕들 하지 맙시다. 아,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트위터리안 이렇게 쓰셨어요. 명종님한테 한 말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한 말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자,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첫 번째 키워드는 권순호. 자, 권순호가 누구냐면 정유라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신 영장 전담 부장판사십니다. 우병우도 기각했죠. 네, 사법연수원 네. 26기. 다른 건 몰라도 정유라는 도주의 경력이 있어요. 그 네. 평상시 때 한국에 머물던 사람이 조사 잘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구속시켜달라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계속 도주하다가 지금 강제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구속의 사유가 훨씬 커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유라를 데리고 올 때 덴마크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을 범죄인 인도 조약 그 절차를 밟아서 소환한 거잖아요. 네. 그 범죄인을 데리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덴마크 법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범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국가 국민이니까 우리가 처벌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사법 시스템에서 빼준 건데 이 권기각 판사. 기각 권순호. 기각 권순호. 권기각 판사의 논리에 의하면 덴마크 법원과 덴마크 검찰은 예. 반인권적인 집단들인 거죠.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가둬놓는 이런 후한무치한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감히 영해를 가둬? 오랑캐들이구나. 영해? 삐 처리해 주세요.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또 있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었잖아요. 예. 그 적색 수배 아무나 내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인터폴도 반인륜적인 집단이라고 권기각 판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역시 서양 오랑캐들. 뭐 그러지. 예. 이 사람은 이영선 행정관, 다음에 우병우, 지금 정유라 포함해가지고 영장 기각시켰고요. 고영태는 구속시킨 판사입니다. 네. 근데 저번에 영장 기각 났을 때 정유라에다가 혐의를 포착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해본 적 없다는데 그 후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 걸 밝혀낸 거예요. 거짓말한 예, 거란 예,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추가됐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의 죄가 뭐냐는 제가 보기에는 안 중요했어요. 법이라는 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권순우는 의도가 좋다고 바라볼 수가 없는 부분이 구속해놓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잡아두지 않고 수사하는 게 맞는데 그게 원칙이에요. 뭐 예. 도주 우려라든지 뭐 등등의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이유로 구속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은 도주 한적. 자, 재밌는 뒷속가 보기. 첫 번째 키워드는 권순호. 자, 권순호가 누구냐면 정유라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신 영장 전담 부장판사십니다. 우병우도 기각했죠. 네, 사법연수원 네. 26기. 다른 건 몰라도 정유라는 도주의 경력이 있어요. 그 네. 평상시 때 한국에 머물던 사람이 조사 잘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구속시켜달라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계속 도주하다가 지금 강제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구속의 사유가 훨씬 커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유라를 데리고 올 때 덴마크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을 범죄인 인도 조약 그 절차를 밟아서 소환한 거잖아요. 네. 그 범죄인을 데리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덴마크 법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범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국가 국민이니까 우리가 처벌하겠다 해가지고 자기 사법 시스템에서 빼준 건데 이 권기각 판사, 기각 권순호. 기각 권순옥, 권기각 판사의 논리에 의하면 덴마크 법원과 덴마크 검찰은 예. 반인권적인 집단들인 거죠.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가둬놓는 이런 후한무치한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감히 영해를 가둬? 오랑캐들이구나. 영해? 삐 처리해 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또 있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었잖아요. 예. 그 적색 수배 아무나 내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인하에 변호인단 12명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 있든지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검찰이 어떤 짓을 했는지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기각을 내렸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요. 정유라가 변호인단이 12명입니다. 변호인단 12명이라는 숫자는 얼마만큼 위대한 숫자냐면요. 이재용이 13명이에요. 박근혜보다 많고 최순실보다 많아요. 변호인단이. 그 모든 그 비선 조직의 최고 수장이 정유라라는 그 썰이 맞는 말인가? 맞는 보네요.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정유라를 기필코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유라를 통해서 재기를 노리지 않겠느냐. 그 돈을 갖고. 절대 감림이죠. 원래 우리 방송했던 방식으로 그 사건을 이해를 해보면 현재 대법원장께서 박근혜 청와대나 국정원 쪽에 사찰을 당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권순호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요. 방망이 휘둘든 그 정광용 박사모 회장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구속을 시켰거든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의도가 있다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쪽 사람도 구속을 시켜요. 시키는데 사실 정광용이 고합니까? 정광용은요 그냥 정치에서 콩고물 떨어지는 거 얻어먹으려는 정말 찌끄레기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더군다나 구속 사유가 명백했어요. 사람이 죽은 사건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폭력을 선동했던 경평성으로 봐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비추어서도 구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도주리가 없다고 구속시키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죄의 경중이 있는데 이를테면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치관의 문제 같은 게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위법이냐 아니냐도 애매해. 그럴 때는 무턱정 구속시켜놓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되 도망가거나 증거인멸하거나 하는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시키는 거고 폭행사건, 살인사건 이런 건 사실 현행범에 가까워요. 요거는 구속시키고 안 시키고는 무관한 거야. 그러니까 그치. 정광용에 대해서 구속시켰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이라는 게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검찰, 뭐 국정원 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법원 쪽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탄핵을 거치면서도 자리를 내놓는다거나 구속된다거나 이런 게 책임지는 없었단 모습. 말이에요. 네. 하나도 없었다고. 하나도 없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아직도 그 기득권들의 찌끄러기들이 남아서 심지어 영장 발부하는 판사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거죠. 이범희 제조사나님의 트윗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우병우는 풀어주고 고영태는 구속하고 이영선도 풀어주고 정유라는 풀어주고 나쁜 놈들 풀어주는 게 이 새끼 번호빔. 법원 내 조직적 저항 세력이 이 새끼를 뺑뺑이로 지명한 거 로그 확인해야 한다. 로그기로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작한 거 아닌지 계속 얘한테만 배당해 준 거 아닌지. 근데 범죄인 인도조약 지금까지 69건 중에서 구속이 안 된 사람은 69번째인 정유라가 유일하다고 해요. 예.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란 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죄 지은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테니까는 보내줘라 이건데. 그 정유라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특혜. 이건 뭐 구속까지도 특혜라는 생각이 드니까. 구속 특혜? 네, 구속 특혜. 불구속 특혜. 그게 지금 그 단순하게 정유라가 뭐 업무방해나 그 학사 비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외 도피하면서 재산 은닉이라든지 이런 게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설이 있고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관리법도 적용되지 않았나요 이번에?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트윗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짱구는 왜 맨날 5살이냐 님의 트윗입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서 12명이나 변호사를 선임했다지 돈이 얼마나 좋으면 부장판사씩이나 헤쳐먹은 새끼들이 반인륜 범죄를 변호할까를 생각해봤는데 정유라 구속 기각을 보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법정의는 개새끼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욕들 하지 맙시다. 아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트위터리안 이렇게 쓰셨어요. 명령님한테 한 말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한 말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자,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첫 번째 키워드는 권순호. 자, 권순호가 누구냐면 정유라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신 영장 전담 부장판사십니다. 우병우도 기각했죠. 네, 사법연수원 네. 26기. 다른 건 몰라도 정유라는 도주의 경력이 있어요. 그 네. 평상시 때 한국에 머물던 인터폴도 반인륜적인 집단이라고 권기각 판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역시 서양 오랑캐들. 뭐 그러지. 네. 이 사람은 이영선 행정관, 다음에 우병우, 지금 정유라 포함해가지고 영장 기각시켰고요. 고영태는 구속시킨 판사입니다. 네. 근데 저번에 영장 기각 났을 때 정유라에다가 혐의를 포착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해본 적 없다는데 그 후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 걸 밝혀낸 거예요.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추가됐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의 죄가 뭐냐는 제가 보기에는 안 중요했어요. 법이라는 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권순호는 의도가 좋다고 바라볼 수가 없는 부분이 구속해놓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잡아두지 않고 수사하는 게 맞는데 그게 원칙이에요. 뭐 예. 도주 우려라든지 뭐 등등의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이유로 구속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은 도주한 적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도주 우려가 충분히 네.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잡아놓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덴마크에 거주하면서 정유라가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몰타로 가기 위해서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 나왔어요. 어느 나라라든 어디 가고 시민권을 해달라고. 따고 예. 싶다. 가고 싶다. 예. 그러니까 이거 도피거든요. 예. 그리고 박근혜와도 두세 차례 전화를 했어요. 지난 연말과 연초에. 자주 했더만요. 뭐 크리스마스 때도 하고, 그러니까. 연초에도 하고, 예. 무슨 날마다 하고. 뭐 그럼 이게 확실한 공범관계인데 예. 이거를 권순호 판사는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두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정유라